폴스타2에 관심 있는 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깡통을 사느냐 아니면 파일럿이랑 플러스 패키지 이 두 개만 기억하고 사시면 됩니다.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폴스타2의 외관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뭐 북미나 해외 시장에서 폴스타의 외관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새로운 모델 2가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폴스타에 대해서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폴스타는 도대체 뭐냐, 볼보 그냥 전기차 브랜드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폴스타에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보의 고성능 서브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볼보에서 이제 고성능 모델과 럭셔리 차를 폴스타라고 해서 이렇게 출시를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모델이 있는데 S60 폴스타, 뭐 V60 폴스타 이렇게 들어오긴 했지만 이렇게 뭐 인기가 없어서 많이 판매는 안 됐지만,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 지리자동차와 이제 볼보에서 이게 좀 잘 나가다 보니까 야, 그냥 이거 서브 브랜드 말고 전기차만 만들어내는 전기차 전용 이제 브랜드로 이제 따로 분리를 시키자. 그래서 이게 폴스타가 탄생을 한 거죠. 이제는 이제 상관이 없고 추후에 이제 폴스타 3랑 폴스타 4, 뭐 폴스타 5 이렇게 출시가 되잖아요. 그 추후에 나오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다른 디자인을 갖고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폴스타 브랜드가 우리나라 런칭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확 어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야, 과연 폴스타가 어떤 가격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바뀐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의 금액이 좀 더 내려갔잖아요. 원래 이제 5,900만 원에서 이 기준이 낮아졌어요. 5,400만 원대, 그러니까 5,500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100% 지원받는 차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수입차 브랜드나 뭐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이 GV60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 지원을 못 받아요. 이 폴스타가 과연 이 5,500만 원 미만으로 출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조금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가격으로는 꽤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오는데요. 듀얼 모터가 들어가는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5,790만 원입니다. 약 한 30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있고요.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다 100% 지원받고요. 롱레인지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가격이 괜찮냐 이야기를 했냐면요. 일단은 시작 가격도 시작 가격이지만 추가적으로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부분에서 금액이 진짜 괜찮아졌어요. 시작 가격도 북미가 사실 차량 가격으로는 가장 저렴하잖아요. 근데 북미랑 비교했을 때도 가격이 시작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고요. 그 추후에 추가해야 되는 옵션들 역시도 기본으로 적용해 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히트 펌프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추운 겨울날에 이 배터리의 효율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히트 펌프가 들어가는데 북미 시장에서는 플러스 패키지에 묶여있는 옵션이에요. 하지만 이 옵션이 우리나라에 출시하는 폴스타2에는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컬러도 마찬가지로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금액을 줬어야 됐어요. 대략 한 140만 원 정도의 추가금을 줘야지만 이 외장 컬러를 변경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 컬러가 출시를 하거든요. 그 6가지 컬러가 다른 추가 비용 없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만일까요? 생각보다 또 다른 금액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크게 패키지가 좀 3가지가 들어오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옵션이 엄청 많지가 않아요. 파일럿 패키지, 플러스 패키지,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패키지가 있는데요. 가격으로 따지면은 파일럿 패키지를 집어넣어야 플러스를 넣을 수 있고요. 플러스 패키지를 집어넣어야 퍼포먼스 패키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가격들도 엄청나게 저렴하게 출시가 됐는데요. 파일럿 패키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 플러스 패키지가 450만 원, 가장 비싼 퍼포먼스 패키지가 550만 원인데 여기 들어가는 자세한 옵션들은 조금만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제가 왜 이 금액을 어필을 했냐면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퍼포먼스, 뭐 플러스, 파일럿 이 패키지를 집어넣는 옵션 금액이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파일럿 패키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350만 원 정도 했잖아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380만 원 정도, 한 10% 정도 더 비싸고요. 플러스 패키지도 우리나라에는 450만 원인데 북미 같은 경우에는 470만 원 정도.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550이지만 북미 시장에는 590만 원으로 한 10% 정도씩 더 비싸요.
그러면서 기본으로 우리나라는 히트펌프도 집어넣고 외관 컬러도 뭐 따로 추가 안 해도 되고 이런 매력들이 충분히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보시죠. 태권 V 방향제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퀄리티도 굉장히 좋지만 태권 V 방향제는 이 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머리에 보면 띠 있죠? 이걸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발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런칭 이벤트로 이 본품을 하나 구매하면 크리스탈레이션이 1+1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어디서요? 우파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으로 우리나라는 히트펌프도 집어넣고 외관 컬러도 뭐 따로 추가 안 해도 되고 이런 매력들이 충분히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스타2에 관심 있는 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깡통을 사느냐 아니면 파일럿이랑 플러스 패키지 이 두 개만 기억하고 사시면 됩니다. 전기차는 원래 내연기관과 다르게 4륜 구동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전기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 4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도 전기 모터가 다 들어가서 무게 중심, 그 다음에 출력, 전체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4륜 구동을 추천을 하는데 이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4륜 구동보다는 전륜 구동, 그러니까 싱글 모터가 진짜 합리적이에요. 일단 주행거리나 가격을 잠깐 이야기하면요. 주행거리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417km 주행이 가능하고 제로백은 7.4초입니다. 듀얼 모터를 가지고 있는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334km, 제로백은 4.7초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퍼포먼스보다는 이 전기차 딱 5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대면 실용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들이 많잖아요. 전기차 리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해야 되고 내연기관보다도 더 많은 옵션이 들어가야 진짜 매력적인 차다, 진짜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폴스타2 싱글 모터, 그러니까 전륜 구동 모델을 사게 되면 5,400만 원의 보조금이 정확하게 책정이 된 건 아니지만 작년 기준 한 1,300만 원 정도만 받아도 4천만 원 초반, 4,100만 원, 4,200만 원에 살 수 있는 모델인 거예요. 하지만 듀얼 모터, 롱레인지를 사게 되면은 일단 보조금도 50%밖에 못 받고요. 5,700만 원에 시작하기 때문에 싱글 모터인 전륜 구동과 생각보다 주행거리나 가격적인 측면이 생각보다 큰 거죠. 자, 그러면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저도 사실 이 차를 계약을 했어요. 18일 날 사전 계약을 시작을 했고 저 역시도 이 차를 이제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구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되게 더 많은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야, 이거 이번에는 저번에 산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합리적으로 한번 사보자. 이거 좀 제대로 알아보자. 그래서 저도 엄청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옵션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의 싱글 모터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 패키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퍼포먼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를 장착한 듀얼 모터 모델에만 퍼포먼스 패키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냥 안 봐도 되는 모델이고요. 싱글 모터를 장착한 전륜 구동,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옵션 두 개만 넣습니다. 파일럿 패키지와 플러스 패키지. 간단하게 파일럿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그냥 다른 옵션들 막 전방에 들어가는 뭐 전방 안정, 전방 주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요. 서라운드 뭐 모니터, 이런 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사양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ED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볼보의 느낌이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야, 그냥 볼보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사실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볼보랑 느낌 자체가 달라요. 이 폴스타2의 CEO가 디자이너 분이시잖아요. 작은 디테일 느낌 자체가 기존의 볼보랑 조금 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헤드램프를 보면은 안에 있는 헤드램프의 전체적인 그 라인들 자체가 이 폴스타 마크의 느낌도 조금 많이 나고요. 작은 느낌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죠. 차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로 다가온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옵션을 넣었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플러스 패키지를 집어넣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는 이 플러스 패키지를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을 사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굳이 추가 안 해도 이 기본 모델만 해도 굉장히 빵빵하거든요. 도저히 옵션 추가 안 해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플러스 패키지를 집어넣으면 바뀌는 부분들이 일단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파노라믹 썬루프, 요게 이제 또 오픈이 돼가지고 막 열리는 건 아닌데 이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 개방감이 진짜 엄청납니다. 그 옵션이 들어가고요.
썬루프에 폴스타의 북극성의 마크가 이 위쪽에 들어가고요. 전동 시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하만 카드 오디오가 들어가죠. 자, 또 편의 기능으로 1열에 열선 시트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플러스 패키지 옵션을 집어넣으면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추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또 매력이 있고 무선 충전 패드도 역시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그냥 이 싱글 모터 기본 5,490만 원 차에 파일럿 패키지 350만 원 플러스 패키지 450만 원 딱 요거 700만 원만 더해서 6,290만 원에 사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딱 그것만 넣었어요. 두 개의 옵션만 딱 추가를 했습니다. 파일럿 패키지와 플러스 패키지 딱 두 개만 집어넣는데요. 사실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나파 가죽 시트예요. 나파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을 추가하면은 1열과 2열에 이제 통풍 시트가 추가로 들어가고요. 시트 가죽 재질도 나파 가죽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여기서 이제 고민을 했죠. 야, 이거 나파 가죽을 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고민을 했지만 굳이 나파 가죽을 넣을 필요까지 있겠어 해서 나파 가죽은 사실 제외를 했어요. 기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직물 시트가 들어가요. 이제 엠보싱 직물 시트가 들어가는데 제가 예전에 i3 탈 때 직물 시트 들어간 차 타봤거든요. 근데 오염이 한번 되면 안 지워져요. 이런 게 좀 불편해서 야 이거 좀 뭔가 다른 시트가 없나? 이렇게 좀 알아보다가 웨이브 테크 시트라고 그레이색과 블랙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금액을 추가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네? 그러면 직물보다는 비건 소재로 사용하는 한 단계 더 윗등급엔 웨이브 테크 시트 선택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선택을 하려면 파일럿 패키지와 플러스 패키지를 함께 선택을 해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선택을 안 하면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파일럿 패키지랑 플러스 패키지를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야 그냥 이걸 뭐 넣을 필요가 있나 했는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가죽을 선택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 가지 패키지를 선택을 해야지만 조금 바뀌는 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파일럿 패키지랑 플러스 패키지가 거의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조금 더 안락하게 탈 거냐 아니면 이 800만 원을 뺀 5,490만 원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4,000 초반이에요. 그럼 진짜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오래 탈 건데 전기차는 한 번 사면 오래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옵션을 이 딱 두 가지만 선택을 사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싱글 모터 전륜 구동의 모델이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있어요. 싱글 모터는 선택할 수 없지만 듀얼 모터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퍼포먼스 패키지죠. 근데 전 이거는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듀얼 모터에는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550만 원인데요. 이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마력도 404마력으로 늘어나고요. 모터가 2개, 주행 가는 거리는 334km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린지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브렘보와 이 약간 황금색 캘리퍼와 이 시트 벨트도 황금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많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조금 맞는 그 포커스로 나온 차다 보니까 이런 굳이 퍼포먼스까지 선택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차이가 물론 이 이상 달리는 분도 없겠지만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160km로 이제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듀얼 모터를 장착을 해야지만 205km까지 최고 속도가 늘어납니다. 근데 뭐 전기차 타고 200 이상 달리는 거는 거의 죽음이죠. 뭐 퍼포먼스 모델 정도는 돼야 그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트렁크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총 이제 적재 공간은 이제 45리터긴 한데 전기차를 제가 i3를 타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트렁크 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트렁크 공간이 심지어 넓어요. 이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405리터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 트렁크에 쓸만한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항상 얘기하죠. 있는데 안 쓰는 것과 애초에 쓸 수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이 때문에 어쨌든 공간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딱 이 화이트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이거 보면은 이 블루 색상 비슷한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블루 색깔 비슷한 거를 선택을 딱 했다가 정신 고쳐 차렸어. 이거 아니다. 큰일 난다 이거 아니다. 원래 여기에 초록 색깔이 있었으면 내가 초록색을 선택을 했겠지만 초록색이 없는 거야. 이거 아쉽지 않냐? 자 그리고 이 마크를 보면은 요게 이제 폴스타 전용 마크잖아요. 요게 도장색과 동일한 색으로 들어갑니다. 라디에이터 그릴도 조금 더 차별화가 있고요. 볼보차와 조금 더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사진으로 공개가 됐을 때는 그냥 비슷하게 생겼구나, 좀 비슷한 느낌이구나 했지만 진짜 여러분들께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보면은 느낌 자체가 달라요.
훨씬 더 약간 유니크하고 훨씬 더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볼보보다는 한층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폴스타의 CEO가 디자이너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 조금 더 힘도 주고 디자인에 신경도 쓰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볼보에서 이제 또 전기차가 나오죠. 이제 C40 리차지 모델이 나오는데요. 플랫폼은 이제 같이 사용합니다. CMA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데 이 플랫폼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볼보랑 이제 볼보 전기차가 나오면 제가 이 차 출고하고 이제 비교 시승도 한번 해보긴 하겠지만 이 CMA 플랫폼 자체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휠베이스가 2.7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휠베이스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아이오닉 그리고 뭐 EV6, GV60 같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휠베이스가 3m가 넘어가요. 굉장히 넓은 차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내 공간이 좀 진짜 우리가 타보고 한번 느껴보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공간은 아닌데 놀라운 점 뭔지 아세요? 아이오닉 5와 EV6랑 비슷한 전기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78kWh의 전기 배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집어넣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기 배터리가 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예전 볼보 리뷰했을 때에도 얘기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도 뭐 갈 수 있게 뭐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끝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하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약간 오프로드의 느낌, 그러니까 오프로드의 SUV의 느낌을 조금 살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지상고가 조금 높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일반 전기차들과의 좀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높은 이유가 오프로드도 갈 수 있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 이 지상고를 조금 더 높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실제로 보면은 SUV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전고가 생각보다 이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냥 크로스오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적당한 선이고 그렇게 전고가 높지 않고요. 이게 이쁘다. 이런 라인들 보면은 여기 엠블럼 뒤쪽에 보면은 이쪽 중간에 후드 쪽에 안쪽에 라인이 하나 더 들어 있거든요. 그 중앙을 가로지르게 이런 식으로 엠블럼, 그러니까 폴스타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그리고 트렁크 여는 버튼은 이 밑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보이는 것처럼 뒤에 유리가 통으로 열리는 패스트백 모델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있고요. 405리터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추가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에 좀 안 쓰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2열이 폴딩이 되기 때문에 뭐 차박이라든지 조금 더 많은 짐을 실어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난 차박을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자,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 이쪽에 있는데요. 충전 완충, 그러니까 급속 충전기로 30분을 충전을 하면 80%까지 가능하고요.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게 되면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바로 이 사이드 미러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승을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프레임리스 도어는 들어봤지만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는 또 처음 보지 않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어서 공기 저항도 이전 모델들보다 좀 더 적고요. 조금 더 시야도 넓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작은 디테일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문을 열면은 이 밑에 발판 이쪽 밑에까지 감싸져 있잖아요. 어느 차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면 오프로드 가는 차들에 많이 요거를 좀 해놔요. 왜냐면 여기 밑에 막 이제 돌 튀고 막 진흙 묻고 이러면은 이 하부가 어쨌든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타고 내릴 때 이 부분이 더러워지면은 이 옷 부분 중에 여기가 좀 더러워져요. 왜냐면 타고 내릴 때 여기 이렇게 막 이제 이게 묻으니까. 근데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이 문짝이 이 안에까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염이 좀 덜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는 아닌데 이 위에를 이제 약간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해놔서 그런지 뭔가 프레임리스 도어 느낌도 좀 난다. 둘러보면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일단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CEO분이 디자이너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저는 폴스타에 관심 있는 분들, 폴스타2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가까운 폴스타 전시장을 방문해서 실물로 보시기를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볼보랑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전체적인 작은 디테일들과 라인들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전체적인 데일라이트의 라인은
볼보의 느낌이 들지만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실루엣들이 보면 아예 그냥 볼보의 느낌이 안 들고요. 볼보는 약간 좀 깔끔한 느낌을 좀 강조하는 반면에 폴스타 2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슬림하고 세련된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본넷에 이런 라인들도 슬림하게 들어가 있고요. 아까 휠하우스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이 휠하우스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오프로드 느낌을 살리면 투박할 수도 있어서 그 위에 한 줄을 더 이렇게 추가를 해놨어요. 조금 더 볼륨감도 있고 세련된 느낌도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 후드 쪽을 보면은 이 중간에 라인이 하나 이렇게 슬림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중간 라인에 이 폴스타의 엠블럼이 쑥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만 보면은 폴스타만의 그런 세련된 느낌을 조금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을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CMA 플랫폼을 사용해 가지고 밑에 78kWh 배터리를 좀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조금 많이 협소한 느낌도 좀 듭니다. 대표적으로 XC40과 비교를 하면은 XC40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턱 높이가 밑으로 쭉 내려가 있어요. 근데 이 폴스타 2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고요. 실제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 있을 때 이 시트의 높이도 XC40이나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얘가 시트가 비건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고급스러운 느낌은 안 나지만 그렇다고 뭔가 좀 가볍고 좀 이게 뭐 저렴한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납 공간은 없고 컵홀더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열선 시트가 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손이 좀 잘 안 가는 부분에 이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C타입 단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 공조기 이 디자인은 볼보다 좋다. 실내 공간 좀 좁네요. 지금 벨트 보면은 이 약간 황금 색깔 느낌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퍼포먼스 패키지 집어넣어야지 이런 색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실내등 같은 경우는 약간 햅틱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파노라믹 이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이 엄청나요. 생각보다 이 개방감이 엄청 좋아가지고 한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워낙 파노라마 썬루프나 이런 썬루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걸 돈을 넣고 추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플러스 패키지는 넣을 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개방감도 좀 크고요. 특히 이 위쪽에 폴스타의 엠블럼, 북극성의 엠블럼이 좀 보여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긴 하네요. 자, 여러분들 딱 실내 탔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협소하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쪽 이 실내 레이아웃이 볼보의 기존 느낌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기어 노브 부분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밑에도 배터리 셀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 이 뒤에까지 쭉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내 공간이 성인 남성이 타고 다니기에 뭐 엄청 힘든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금 이렇게 답답하고 안으로 좀 이렇게 쑥 들어가 있다. 시트 포지션이 좀 이렇게 많이 낮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타고 다니면 어땠을까 하는 좀 잘 어울리겠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저도 실제로 이 폴스타 2를 이제 구매를 하는 이유가 와이프 이제 타고 다니라고. 야, 4천만 원 한 중반에 이 정도 타고 다니면은 괜찮잖아. 이만한 게 사실 어디 있겠어. 뭐 주행거리도 뭐 400km고 뭐 120, 160까지 나간다고 하지만 뭐 200 달릴 것도 아니고 조심해서 타고 다니는 게 사실 이만한 차가 없지. 이런 느낌도 전체적으로 볼보 느낌도 나긴 하는데 작은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특히 이 디스플레이. 원래 볼보 같은 경우는 이제 메리평으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폴스타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어 노브도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 좀 더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안쪽에는 폴스타의 마크가 들어가 있고 조금 그립감이라든지 이 위치가 볼보랑은 조금 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이브 너도 두 번 이렇게 당겨야 되잖아요. 중립, 그 다음에 드라이브. 후진 갈 때도 중립, 후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이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눌러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조작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맵과 이제 연동이 돼가지고 작동이 되는데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운전자의 습관을 인식을 해가지고 평균적인 주행거리를 이 내비게이션에 띄워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빠른 급속 충전기 위주 아니면은 충전기가 많이 있는 충전소를 만약에 먼저 선택을 하면은 선택했던 거 순서대로 길을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은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남아있는 배터리의 양으로 이 지도를 이렇게 띄워줘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표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컵홀더도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건 하나밖에 없고요. 이렇게 열면은 이 안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게 잘 안 가잖아 손에. 실제로 이거 여기 언제 여기다 컵홀더 2개 넣어놓고 있냐고. 그리고 송풍구 디자인이 볼보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세로형으로 이렇게 막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폴스타 2 같은 경우에는 가로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C타입 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있나? 이거 왜 안 들어가 있지 했는데 이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고무 몰딩으로 C타입이 숨겨져 있어요. 이런 좀 작은 디테일은 신경을 많이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위치가 살짝 조금은 애매해요. 왜냐면 디스플레이가 터치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쪽 부분에 C타입을 뺀다든지 무선 충전 패드를 뺄 때 살짝 이 밑에 이 터치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작동이 일어나서 조금은 위치가 좀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자세한 거는 오래 타봐야 돼요. 그냥 잠깐 타가지고 뭐 좀 불편한 거 같네, 이거는 다 하더라고. 제가 이 폴스타 2를 구매하는 이유도 느껴보고 싶어서 어떤 느낌인지. 전기차 제가 되게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테슬라는 이제 패스를 하고 폴스타 2로 한번 여러분들께 이 전기차 느낌이 어떤지, 폴스타는 어떤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폴스타 2의 실물과 이제 옵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차를 실제로 구매하다 보니까 되게 관심도 많이 가고 공부도 조금 많이 했어요. 주행감은 어떨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보증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반 보증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킬로 가능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8년에 16만 킬로까지 가능합니다. 3월 달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인도로 한다고 하고요. 사전 계약은 18일부터 사전 계약을 한 분들 대상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크레딧 혹은 그다음에 집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킷을 설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한 발 빠르게 실제 이 폴스타 2의 시승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오바 감사합니다.